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아휴,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8월 20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진 PD의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여야가 어제 재합의했었죠. 예. 세월호법. 물론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 기사로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세월호법 재합의했지만 유족들 반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세월호 특별법 재협의에 나선 여야 어제 진상규명을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회목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목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방향으로 재합의를 했습니다. 이 야당목 2명을 포함해서 국회목 4명 전원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선정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미흡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서 세월호 경색 정국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난망해 보입니다. 유족들의 반응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합의안에서는요, 이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국회목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선정토록 했죠.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서는 4명 모두 유족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종적인 특검 임명권을 가진 것은 1차 합의와 같고요. 예. 예. 유족들의 반응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에 이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유족들 다시 협상하라. 예, 오늘 가족총회에서 대책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자, 대책위 어제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여야의 특별법 합의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 몫으로 배정된 4명의 특검 추천위원 중 여당이 추천할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추천한 2명은 여당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게 유가족들이 든 이유입니다. 예. 예, 김병곤 가족대책위원장은 여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또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 국회에서 1시간여 의견을 나눈 뒤에 반대 입장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가족대책위는 오늘 저녁 경기도 안산에서 전체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족 총회를 열고 이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대책위는 특히 이 전날부터 그저께부터 어제 오전까지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서 자신들의 뜻을 전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더욱 격앙했다고 한겨레는 이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하고 만나서 야당으로부터 협상안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위원 후보들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야 합의 직전에야 합의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민 아빠 김영호 씨죠. 37일째 어제까지 단식 중이었고 오늘 38일째인데 단식을 계속 이어갈 뜻을 비치면서 여야 합의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이재근 공동상황실장은 김영호 씨의 입장은 가족대책위 입장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단식을 접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런데 이 김영호 씨를 진찰하는 이보라 서울시 동부병원 내과 과장은요. 팔과 관자놀이 근육마저 소진이 돼가는 상태다. 단식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저인산혈증과 호흡기 부전 등 이 대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어제 김영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로 가는데 결국 경찰하고 경호실 직원들에게 막혔더군요. 그렇습니다. 김영호 씨 그 바지 이 사이즈하고 몸하고 안 맞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주먹이 한 5개는 들어가고 남겠더라고요. 한 두 사람 같은 체형의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넉넉한 그 바지 허리춤을 봤는데요. 그만큼 단식이 길어지고 몸이 쇠잔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 잡는 여야 합의입니다. 자,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통수에 몰린 새정치 곤혹, 유가족의 2번이나 불신당해. 자, 세월호 전국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세월호 가족 반발로 1차 합의안을 파기하고 다시 재협상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유족들로부터 퇴짜를 맞으면서 외통수에 몰리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패배 후 당을 수습하고 세월호 전국을 돌파하려 했던 야당으로서는 좀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2번이나 유족들로부터 불신임 당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거센 책임론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월호 전국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 국정감사와 9월 정기국회 등 줄줄이 잡혀있는 정치 일정 이것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가 재합의안을 또다시 파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경향의 전망입니다. 이미 서툰 합의로 한 차례 파기를 한 만큼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입지는 더 좁아져 있기 때문인데 박 원내대표 다시 책임론에도 갇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내대표직은 물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 즉 비대위원장직도 위태로워진다는 게 경향의 분석입니다. 자,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도 강경하다는 게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죠. 재합의 자체가 야당의 협상 주도권을 내준 것이라는 내부 비판 여전하고요. 당내 새누리당 내에도요. 이런 기류라면 재합의 파기 더욱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숫자에 이제 유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대한변협이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들 돕고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 회장도 유가족들 편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대 3으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을 누구로 네. 이 두 명을 추천해서 이제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이 여당이 어쨌든 추천하는 것에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어제부터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살펴보면서 이 보수 진영,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이 언론 플레이에 있어서도 야권과 진보 진영, 유가족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주장해온 것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새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의 쟁점이 특검 추천권에 쏠려 있다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소권, 수사권은 뭐 이미 물 건너가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가고 있죠. 예, 그렇게 완전히 언론 프레임 전쟁에서도 여권이 이기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경향신문 3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어제 오후 6시부터 새정치연합 긴급 의총 개최했습니다. 의총 도중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측이 재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장내에 전해진 모양입니다. 그러자 의총 분위기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다수 의원들이 재협상 내용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고요. 세월호 가족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재협상이죠. 재협상 요구에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더 협상을 한 것이냐 하소연 쪼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을 하자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대표단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얘기하고 설득하러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예. 자, 이후 구체적인 대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총 도중에 우윤근 정책위 의장과 이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환, 부좌현, 전해철 의원 등이 의총장을 빠져나와서 가족들하고 대화를 시도한 겁니다. 이 같은 시각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와 윤후덕 비서실장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더 설득해서 추인해 보겠다.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직후에 의원총회 열어서요. 이 합의안 신속하게 추인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한 방에 추인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이걸 좀 푸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주목할 거는 의총에 참석한 이 새누리당 이 춘천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죠. 김진태 의원이 한마디 했다네요. 사전 동의를 받아 특검 죄송합니다. 김진태 의원 사전 동의를 받아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추천권이 없는 것이다. 법적 체계를 흔들 거다. 굉장히 굴종적인 양보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으로부터 굉장히 굴종적인 양보를 이끌어낸 셈이네요. 김진태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게 핵심인데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차 합의부터 뭐 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뭐 외통수에 몰렸다 그런 네. 지적이 당연한 것 같고요. 협상 자체에서도 밀린 것 같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언론 플레이에서도 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족들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끼고 돌았으면 어떨까? 차라리 좀 전면에 내세우고요. 이 협상에서 윈셋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렇게 반발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좀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전혀 이 협의 과정에서 유족들한테 보고가 되거나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는데 누구와 공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은 참 뭐랄까요, 참 잔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논평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예 일면부터 유족을 몰아세웁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족 반발에 세월호법 합의 또 표류. 예. 누구를 위한 특별법입니까? 누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인데 유족이 반발해서 유족 때문에 표류한다는 건지
이 논리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여야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처음 합의했을 때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유가족들이 무슨 떼쟁이도 아니고요. 예, 한겨레 일면 제목과 좀 비교를 한다면 한겨레는 여야 세월호법 재합의했지만 유족들 반발 이런 제목이고 조선일보는 유족 반발의 세월호법 합의 또 표류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조선일보가 뭐 밤늦게까지 유족들의 반발 상황을 반영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인하지 않은 이 상황을 반영한 제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뭔가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한겨레 일면과는요.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서 1면에서 유가족 타겟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선에 대한 이 당내 불신론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서 공격받고 여당선 불신, 벼랑에 몰린 박영선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재협상안이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위원장은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고 특별법 재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들은 그가 합의해온 협상안을 유보시켰다. 이날 의총에선 박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당 관계자의 말을 전합니다. 사실상 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합의안이 새누리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한다고 배수진을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퇴 압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요. 자, 박영선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정부에서 연달아 두 차례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면서 향후 야당 재건 작업에서도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분석을 합니다. 박 위원장은 21일 전후로 국민공감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총 추인 불발, 재협상 주문 등의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나 중진들이 이 박영선 비대위는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자, 관리형으로 하라는 거는 전면에 나서서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당 관계자 말을 또 전합니다. 박 위원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선뜻 그를 믿고 나서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런 겁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경향신문 사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팽목항 실종자 가족들, 교황 직접 오신 것처럼 마음 환해져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황이 직접 내려와 위로해 주신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편지 어제 전해드렸죠. 내용까지 읽어드렸었고요. 편지하고 묵주가 어제 진도 팽목항 광주대교구 천막성당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에게 전해졌고요. 교황의 위로 서신을 건네받은 실종자 가족들은 실로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교황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팽목항에서 126일째 고통 속의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은 교황의 따뜻한 배려에 감격했다고 하고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자, 이날 교황을 대리해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팽목항을 찾은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요, 교황께서 주교들에게 지역의 지킴이, 희망의 지킴이가 되달라며 누구도 이 희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교황의 말을 전한 건데 이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누구도 이 희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예. 단원고생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의 말이 기사에 소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 교황님의 따뜻한 마음을 고이 간직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말이었고요. 교황의 문장이 새겨진 묵주를 받아든 실종자 가족 권오복 씨의 얘기도 실렸습니다. 사고 이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적이 없었던 것 같답니다. 예. 교황이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 기내에서 1시간 넘게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했던 얘기들도 몇 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예. 기사가 바로 교황의 이 워딩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유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달았습니다. 이것을 달고 반나절쯤 뒤에 어떤 이가 다가와서 떼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비극적 사건에 중립적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누가 떼라고 했을까요? 예, 지금 인터넷에서도 예. 누구냐?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한국적 인사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정이 좀 됩니다. 바티칸 수행 인사가 이 정도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가지고 떼라고 감히 교황한테 권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예. 자, 프란치스코 교황, 현지 시간으로 18일 방한 일정 마치고요.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다가가 위로했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교황 방한 이틀째인 지난 15일에 대전에서 미사 집전하기에 앞서서 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따로 만났죠. 만나서 위로하면서 세월호 추모의 상징이 된 이 노란 리본 선물 받아서 가슴에 달았고요. 이후 방한 기간 내내 교황의 가슴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는데 이 리본이 귀국 비행기 안에서도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자, 교황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일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보라. 내 마음에서는 유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내가 말로 하는 위로가 숨진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기사에서 짧게 소개가 됐는데 중국과 관련된 얘기도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황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자, 내게 중국에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당연하다이다. 내일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교황청은 중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 바티칸 1951년에 단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교황 전세기에 중국 영공 통과가 허용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죠. 중국 영공 지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통화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현안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으로 갑니다. 남경필 봐주기 군 장남 성추행 축소 은폐. 이런 기사입니다. 군인권센터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열었죠.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했고요. 잠시 뒤 초대석에서 임태훈 소장 모십니다.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수사 기록을 보면 남상병,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죠. 남상병의 폭행이나 강제추행 정도가 알려진 것보다 심하다. 군 당국이 남상병의 가혹 행위를 아버지에게 알린 이달 13일부터 지역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까지 5일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도적인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군 당국은 22사단 윤일병 사건 이후 병역 내 가혹 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때마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즉각 대응을 했지만 남상병 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침묵해오다가 지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부 사실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 도대체 알려진 것보다 뭐가 어떻게 더 얼마나 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후임병을 뒤에서 껴안고 지퍼 부위를 툭툭 쳤다고만 보도가 됐는데 센터가 입수한 수사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친 것이 확인됐다.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수사 기록을 제보한 군 간부는 국방부가 계속 침묵하고 해당 사단도 가해자를 구속할 방침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등 더 이상 군의 기약이 없다고 판단해 제보를 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군 조직 내 문건을 우리에게 전달했겠느냐. 이렇게 임태훈 소장은 군을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상병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됐죠. 그리고 범행도 그렇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예. 예. 한국일보 사면에 실린 사진이 이채롭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어제죠.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실시된 경기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네. 훈련 중인 장병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그렇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예. 위관 장교네요. 중위와 악수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있네요. 자, 경향신문 25면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장남 후임병 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가뜩이나 고독스러운 처지에 놓인 남 지사 부인과 이혼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 남 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 씨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에 남 지사가 비서진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예. 도지사의 이혼 사실을 도 관계자가 왜 밝히는 그러게 겁니까? 말입니다. 예. 자, 이 남경필 지사 그리고 남지사 아들 얘기 살펴봤고요. 한결의 신면 사회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얘기입니다. 자, 유병헌 타살 증거 없어 사인은 못 밝혀라는 이 경찰발 기사의 제목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사건 수사해온 경찰 어제 이 사망 원인이 범죄 등 타살일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끝냈습니다. 유병헌 사망사건 수사본부 이날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 열고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주거미 유 씨라는 이 국과수의 통보를 받고 최후 행적을 수사해 왔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유 씨의 별장에 있는 송치제 인근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탐문을 벌인 결과 범죄 흔적이나 사망 뒤 주검이 옮겨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 씨 측근들이 검찰이 별장을 덮친 5월 25일 이후 유 씨와 접촉한 흔적도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됐다. 그냥 빨리 접고 쓸데없는 거 어차피 본질하고도 무관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좀 더 언론도 집중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이라는 건 아니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생각마저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세계일보가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관진 조사 안 한 사이버사 댓글 수사. 예.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고, 사이버사의 댓글 문제가 터졌을 때 국방장관이었죠. 예.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 어제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 입건 대상자가 10명 더 늘어난 것이고요. 자, 그런데 당시 국방장관으로 보고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조사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때처럼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세계일보가 했습니다. 예. 자, 예. 야권에서는 이런 지적하고 있죠. 보고를 받았어도 문제고 군의 보고체계상 장관이 이런 보고를 안 받았어도 문제다. 예. 밑에 부하들이 그럼 장관을 다 쌩깐 겁니까? 허수아비 장관? 예. 참 글쎄요. 이래도 웃기고 저래도 웃기고 아무튼 웃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아일보 12면 사회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방탄국회 내일까지 구멍, 비금배지 줄구속될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이 관피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어제야 법안 처리 합의했지만 이날 종료된 7월 임시국회와 새로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 사이에 발생한 회기 공백 때문에 짧은 기간이나마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 사람들 누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은 의원, 신하경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 영장이 청구됐죠.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그리고 송광호 의원, 송 의원은 영장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야 각 3명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14면 기사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얘기입니다. 사표가 수리가 됐으니까 전 지검장이죠. 예, 음란행위 의혹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이 국과수에 보낸 폐쇄회로 영상에 남성 1명만 등장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해명과 주장을 이랬죠. 내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한 남성이 있다가 자리를 떴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뭐 인상착의를 본인과 그 남성을 좀 오해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한 CCTV 화면에서 음란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고요. 음란 행위가 구체적으로 웃어서 죄송합니다. 확인된다고 밝혔는데 참 확인하는 사람들도 민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 남성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배회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고요.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행위라고 할 만한 장면이 분명히 있으며 영상이 선명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화면 속 인물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할 당시에 그의 바지 주머니 안에 길이 15cm의 베이비 로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 로션은 뭐 하는 용도로 쓰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보통 뭐 아기들이 바르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비 로션이 15cm짜리 베이비 로션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발랐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어제 오후 제주에 내려가서 관사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짐을 정리한 뒤에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김 전 지검장 대응하고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YTN이 한 분석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에 진짜 자기가 결백했다면요. 자기가 지휘하는 경찰들이 자기를 잘못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겠죠. 내가 누구냐, 니들 뭐 하냐. 나 지검장이다. 이랬겠죠. 예. 뭐 신빙성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지검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뭐 변호사까지 선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베이비 로션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월 극동방송에 출연했는데 극동방송은 남경필 지사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김장환 목사가 실질적 오너로 있는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새누리당의 남경필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남 의원님 벌써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면 5선 의원인데 네. 10살서부터 국회의원 하신 거예요? 네, 그런 질문 가끔 받으시죠? 목사님이 하도 저 바른 생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따르다 보니까 아직 조금 그래도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남자 진행자는 다름 아닌 김장환 목사.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담임 목사하고요. 네. 남 의원님 내외도 담임 목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자녀들도 있으시고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기독교 초등학교는 김장환 목사가 설립한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를 말하는 것임.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나오면서 나한테 졸업장 받으면서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큰아드님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상병이 후임병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상병은 내무반에서 동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김일병을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서너 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큰아드님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그러더라고. 그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둘 다 군대 갔다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있지요? 현역으로. 하나는 육군, 하나는 공군. 하나는 공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모께서 좀 뭐라고 불만 불평 안 해요? 아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특히 장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국가부름 받는 것 아들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멋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이제 한 5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 통했던 것 같아요. 요새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의 리더가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저지른 군대 내 가혹행위가 당초 군 당국이 밝힌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추행은 물론이고 폭력만 50여 차례에 달했다는 건데 군 법원은 가혹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6사단 헌병대가 남상병의 가혹행위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결코 경미하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모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입니다. 근데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예, 국회의원 하면서. 그럼요. 동료들한테도 그랬지만은 왜 자기가 이거 옳다고 생각해서 취진을 했는데 호응해주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가지고 애도 좀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고민을 부인한테 털어놓으면은 부인이 참 당신 억울하다. 이러한 그 조언도 해줍니까? 그럼요. 저는 가족에서의 평안이 정치를 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께도 항상 상의 의논 드리지만 저희 주변에 제 가족들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장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부인 이 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조정 기일을 통해 이혼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